안녕하세요, 제도입니다. 드디어 제가 인생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05년생이고 21살입니다. 유튜브는 2015년부터 했었어요. 근데 깔짝깔짝 해가지고 제 최고 전성기는 중학생 때였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부터 현재 이야기까지 할 건데 유튜브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위로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도 있구나, 그냥 잼썰 들려드리듯이 하는 거고요. 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만 힘들었던 거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죠. 그냥 그중 저도 조금은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10살 때부터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정 환경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2005년에 태어났고 3살 때 여동생을 맞이했고 8살 땐 남동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K 장녀가 되었고 잠실,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5살 때부터 잠실에 살게 됐어요. 저는 맞벌이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외할머니 스타일, 포근한 할머니 스타일, 정말 외할머니 손에서 잘 분방하게 잘 노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학을 5번을 갔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학교는요, 한양초등학교라고 이제 한양대학교 부속초등학교인데 사립초등학교 후기, 제가 물론 2학년밖에 안 다녔지만 1학년 때부터 교복을 입고 초등학교를 다녔고 6, 7교시 막 이렇게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한 80점인가 맞았는데 선생님이 은채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80점밖에 못 받았네?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조금 기억이 나는 편이고요. 어쨌든 3학년이 될 때 그냥 집 앞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저도 이때 왜 전학을 가게 됐는지 모르고 아직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사립초등학교가 조금 비싸잖아요. 엄청나게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제 형편에 대해서 걱정해본 적은 없어요. 10살 때까지는. 약간 10살 때부터 좀 휘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학을 가게 된 것 같고요. 그냥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1년밖에 못 다니게 돼요. 갑자기 회사를 잘 다니던 아빠가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동생이 2012년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그걸로 육아휴직을 쓴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좀 유튜브가 스멀스멀 올라오던 시기였는데 유튜브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영상 만드는 게 좋았어요. 아빠한테 구글 계정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까여요. 저는 2번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죠. 2014년 겨울쯤부터 집안 분위기가 존나 싸하죠. 엄마는 일을 나갔다가 일을 관뒀다가 또 일을 나갔다가 관뒀다가 많이 반복을 했어요. 막 엄마가 안 들어오면은 밤 9시만 넘어도 엄마가 사고 났나? 이런저런 상상도 많이 했었죠. 근데 엄마가 아예 하루를 안 들어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빠가 막 짐을 싸래요. 필요한 모든 짐을 다 싸고 친할머니 집에 가겠대요. 친할머니 집 놀러 가나 보다. 한 달에 한 번? 어릴 때부터 계속 친할머니 집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형식으로. 근데 그날부터 이제 친할머니 집에서 살게 됐대요. 제 잠실집이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어서 엄마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를 제 어른들 얘기하는 거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냥 좀 집안 분위기 쎄하긴 했는데 완전 개판인 거죠.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약간 분양 사기 이런 걸 좀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아빠가 월급 받아온 것도 많이 이렇게 날린 것 같고 막 대출 빚도 엄청 많고 친할머니가 갈굼하던 그런 상태였죠. 저한테 엄마 아빠 같은 존재는 외할머니였는데 갑자기 친할머니 집에 살게 됐대요. 저희 집 애기들 3명 저 포함. 그리고 아빠가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이때 엄마는 재회가 됐고 원래 친할머니가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또 말하자면 저희 친가 집안이 완전 유교 집안이거든요. 거기만 가면 조선시대가 따로 없어요. 제사 같은 스페셜한 집안 이벤트 다 챙기고 아침에 문안 인사 올려야 되고 되게 남한테 보여지는 거 중요시하는 그런 스타일? 애초에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10년을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근데 좀 저 제스처가 많죠?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죄송해요. 제가 한 달 정도 살았나? 갑자기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엄청 빌어서 이제 할머니 집에 합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 그러겠죠. 사랑하는 딸 아들 다 그 집에 있다는데 당연히 내가 가야지. 근데 할머니는 너가 뭘 잘했다고 왔니? 죄송해요 하고 들어온 거죠. 10살 때 제 시점은 아니 지금 애셋 낳고 시집살이를 하는 건가 우리 엄마는? 왜 내가 여기 있지? 나 잠실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집에 제가 살게 됐다고 하고 이미 주민등록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거기로 전학까지 간다고 하니까 10살짜리가 일단 할 수 있는 건 없고 전학 첫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이따가 엄마가 학교에 찾아갈 건데 나오면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 자, 10살 때 이제 2번째 전학을 가게 됩니다. 한 2교시가 끝나니까 진짜 엄마가 밖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부르고 은채가 오늘 아파가지고 조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동생은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어머, 이게 뭔 상황? 나갔어요. 엄마, 나 안 아픈데? 너 안 아프지? 지금 우리 어디 갈 데 있어 하고 콜택시라고 써있는 택시가 왔어요. 그때 호텔?
에 가게 됩니다. 엄청 비쌌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가서 살게 됐대요. 근데 좀 설렜어요. 일단 할머니 집 살기도 싫었고 그때는 엄마가 이제 좋으니까 엄마랑 산다고? 그래 난 좋아. 그냥 약간 느낌이 딱 왔죠. 아 엄마가 우리 둘을 들고 튀었구나. 선업티 감성으로다가 딸 둘 얻고 튀었다? 이런 감성? 근데 저는 찬성이었어요. 왜냐면 아빠와의 친밀도보다 당연히 엄마와의 친밀도가 높았고 외할머니와의 친밀도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2015년 얼떨결에 탈출을 하게 됐고요. 엄마가 그 사과하면서 온 게 구라였던 거죠. 엄마는 자기 자식들 너무 좋아하니까 빼내고 싶었던 거겠죠. 제가 봤을 때 남자애도 초등학생이었다면 빼왔을 것 같은데 집에 있으니까 빼올 수 없는 상태였고 가능한 범위에서 탈출을 시도한 것 같은데 전화를 했을 때 막 엄마 아빠 좀 싸우는 소리 한번 들렸었고 그렇지만 굉장히 짜릿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어요. 엄마한테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2015년 초반에 첫 영상을 올려요. 유튜브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액체괴물 유튜버로 화려하게 데뷔했고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인생이 어땠냐면 매일 그냥 액체괴물 만들면서 유튜브 찍고 키네마스터, 비바 비디오 이런 거 그냥 바로 마스터했죠 저는. 그때 거처가 2달 동안 3번 정도 바뀐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큰 오피스텔 같은 호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곳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이 3개 있는 빌라였어요. 이제 서초동에서 제가 살게 됐고 엄마는 일을 하러 다녔죠. 제가 지금 좀 워커홀릭으로 살고 있거든요. 저는 일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여성인데 제가 봤을 때 엄마의 피가 많이 센 것 같아요. 엄마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은행은 좋은 직업이잖아요. 4살쯤에 기억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거는 친할머니가 아니 여자가 집에서 있어야지. 내 아들이 대기업 다니면서 돈 잘 버는데 너가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일하면 애들은 누가 키우냐. 너 애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할머니 아빠도 있었던 것 같고 아빠였는지 할머니였는지 누군가가 너 은행 관둘래? 우리 아들이랑 이혼 안 하고 잘 살래? 이런 세기의 밸런스 게임을 던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마가 잠깐 일을 관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막 이런저런 부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직장이 사라지면 저 같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막 엄마가 자격증 공부에도 미쳐 있었고 뭐 한식, 중식, 양식 자격증도 다 땄던 것 같고 동대문에서 비즈나 아니면 천 같은 거 떼어가지고 리본 만들기 약간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같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전히 저희 둘을 데리고 나왔지만 저희가 학교 가면은 엄마는 당연히 일하러 가고 외할머니가 와서 저희를 같이 키웠죠. 저를 키우는 사람은 외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때도 좋았어요. 제 딴에서는 바뀌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사실상 아빠랑도 엄청 깊은 관계는 아니었고 아빠가 항상 회사를 나갔으니까 집에 없다 해서 저는 막 엄청 어색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친할머니 집에 갔을 때 외할머니가 없고 엄마가 없는 상황이 훨씬 더 어색한 상황이었죠. 3번째 전학을 가게 됐고 이래서 제가 친화력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제 3번째 초등학교는 한 2년 정도 보내게 됩니다. 맨날 유튜브에다가 액체괴물 하는 거 올리고 막 오호 만들기 이런 거 올리고 미니어처 만들기 이런 거 올렸어요. 그냥 저는 태초부터 관종이었던 거예요. 연예인 할 정도는 아니니까 유튜버로서 소모하기에 딱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컴퓨터를 잘했어요. 블로그에다가 훈녀생정 진짜 많이 썼거든요. K 초딩처럼 잘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으로 넘어가는 거죠. 또 양육권 싸움이 되다 보니까 교섭이라고 하거든요. 엄마랑 같이는 여아 2명, 아빠랑 같이는 남아 1명이 이렇게 이제 일주일마다 이동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법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질문을 해요. 엄마가 해주는 어떤 게 좋아? 엄마는 주로 어떻게 놀아줘? 아빠랑 있으면 뭐가 좋아?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 취조실 창문 있잖아요. 안에서는 그쪽이 안 보이고 그 안쪽에서는 여기 보이는 거. 누가 봐도 창문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 안에 넣어놓고 블럭놀이 하게 하고 다 보였죠. 그리고 11살인데 알 거 다 알잖아요. 아 이거 그냥 노는 거 감시하는 거구나. 그냥 엄마 아빠의 싸움이구나. 빚은 다 엄마 쪽이 있었고 양육권? 누가 봐도 이거 엄마가 지는 싸움 아닌가 싶었죠. 한 2주에 한 번씩 아빠를 만났는데 온갖 매너남인 척을 개 많이 했거든요. 다정하고 자상한 아빠인 느낌으로 잘 놀아주고 막 좋아하는 옷 같은 것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2016년이 되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됩니다. 그때 또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엄마가 이제 형편이 안 좋은데 애 둘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위험한 상황에 많이 처해지는 거 이제 은연중에 느꼈고 이제 외갓집 쪽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4번째 전학을 가게 됐고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빨라요. 촉도 많이 좋고 전학 4번인데 전학 마스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 정도는 이제 쉽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은 어떻게 보냈냐면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고 제가 이제부터는 사업을 했어요. 인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인스가 인쇄 스티커죠? 그려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발주를 엄청 넣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커미션을 받았어요. 사업의 맛을 알았다. 맨날 포장해서 보내고 확실히
확실히 사업을 좋아했는데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엄청 동그란 안경들을 많이 팔았어요. 예쁘게 찍어가지고 1,000원짜리를 막 10,000원에 팔고 돈의 맛을 알게 됐죠.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파는 게 즐거웠어요. 1,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아서 9,000원의 수익을 남기는데 아무리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해도 재밌잖아요. 나름의 스몰 브랜드를 운영하면 스몰 브랜드라고 하니까 웃긴데 스몰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나름 똑부러지게 잘 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됐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가 끝나니까 제가 또 전학을 가게 됐어요. 왜냐면 이젠 재판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빠가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애새 키우는데 돈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신도시에 아파트 있고 양육권 싸움에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저는 진짜 이때부터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나를 좋아하는 할머니였고 막 용돈도 막 주고 부자 할머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집에 살게 된 순간 뭐라? 갑자기 악마가 됐어요. 제 눈에는. 진짜 밥 먹기 전부터 은채야 와라 이렇게 하시더니 네가 숟가락을 놔라. 일단 놓으라니까 놨죠. 여자는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숟가락도 다 놓고 할머니를 도울 줄 알아야 된다. 아니 손 주면 이라고 하면은 제가 납득을 했을 텐데 여자는 그러니까 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 귀에는 할아버지랑 아빠를 위해서 너가 상 차리는 걸 도와라 그냥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항상 제사할 때도 제기 닦는 거 다 여자애들 시키고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전 부치고 요리하고 있고 남자들은 맨날 TV 보고 있고 저는 진짜 역겨웠거든요. 그냥 도와주기도 싫었어요. 좀 그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싫었는데 약간 조선시대 스타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자애들은 뭘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너무 심했고 뭐 여자니까 조신하게 입고 다녀야 되고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 되고 밤 늦게가 예를 들면 한 8, 9시? 문제집 막 이만큼 사가지고 이거 다 풀라고 하니까 적응이 아예 안 됐어요. 외할머니 손에 자라는 거랑 친할머니 손에 자라는 거 너무 달랐고 제 유튜브 상황은 어땠냐면 초6에 What's in my bag? 파우치 소개하기, 다이어리 꾸미기 막 이런 거 하고 당연히 막 화장품 이런 거에 관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할머니가 색깔 있는 립밤만 바르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할아버지가 화장품 연구원이었어요. 집에 들어간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었는데 제가 가진 모든 화장품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고 진짜 열심히 돈 모아서 산 건데 저한테 성분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요. 이건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이 쓸 수 없다. 탈락. 버려서 남은 게 스킨케어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색조들을 다 버리게 됐고 집에서 화장 단속이 정말 너무 심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그때 화장하는 거 틴트, 선크림, 아이브로우 요 정도였는데도 화장하는 거 되게 눈치 보면서 그래서 다 버리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찢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나름 1,500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였지만 비록 그 정도였지만 초등학교 6학년인 제가 이뤄낸 결과였고 이 화장품은 초등학교 6학년 유튜버로서 해야 되는 의무였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눈물을 흘렸죠. 씨발 슬프다. 저걸 다시 어떻게 사지? 그냥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경을 더 팔았어요. 심지어 유통망이 엄마였어요. 엄마랑 몰래 연락을 한 거죠. 그 집에서는 유튜브 하는 것도 몰랐고 아빠한테 제가 10살 때 거절을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유튜브 하는 걸 싫어한다. 일단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숨길 수밖에 없었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아빠한테 말했어요. 우체국에 보낼 게 있다. 2건 정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도 열심히 안경을 팔았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안경 좋은 거였습니다. 아무리 다이소 거라고 해도 제가 막 엄청 쓸모없는 거를 마진을 붙여서 판 건 아니에요. 구매자분들 다들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던 인스도 너무 많았고 제 발주한 게 이만큼 됐었는데 그때는 쿠폰도 막 디자인해가지고 하나씩 끼워드리고 나름 서비스 좋은 사장님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지만 보내야 될 거 있다 했을 때도 아빠 반응이 되게 안 좋았어요. 뭘 보내야 되는데? 나 스티커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진짜 쓸모없는 짓이다. 학생인데 뭐하냐. 공부나 해라. 라고 했어요. 이거 숨겨야 되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듣겠어요? 절대 들을 아이가 아닙니다. 아빠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워커홀릭 여성인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학생은 당연히 공부만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라는 유통망을 통해 안경을 계속 날랐죠.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 더 모으고 갑자기 2,000명 정도를 찍고 애드센스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진실된 유튜버가 된 거죠.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제가 무려 초등학교 전학을 5번이나 갔고 6개의 초등학교를 다녀봤죠. 전학 마스터가 됐고 나름의 스몰 브랜드를 계속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